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주식을 하면은 마주하는 게 차트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차트를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올랐구나? 내렸구나? 이 정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공감을 했던 게 처음에 보면은 빨간색이면 오르는 거고 파란색이면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빨간색이면은 플러스다. 파란색이면은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여기 플러스죠, 확실하게. 근데 여기는 위에 있는데 파란색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잘못 그린 거 아닌가, 머니아이가 그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그냥 삼성전자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고 투자를 하면은 훨씬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를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투자를 하겠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차트를 알고 투자를 하면 뭐 목표가나 손절가나 혹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요. 차트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보죠.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를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캔들 차트. 캔들 차트.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실까봐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 두 가지 뭔가 학문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좌파랑 우파처럼 얘네 둘이 이렇게 약간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기본적 분석도 질적 분석이랑 양적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질적 분석은 뭐 CEO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노사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뜻하고, 양적 분석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뜻해요. 뭐 GDP나 뭐 컨테이너 물동량, 요즘에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걸 양적 분석을 했다. 기본적 분석에 양적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차트예요, 차트. 근데 이 차트라는 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숨어져 있어요. 뭐 거래량, 뭐 이동평균선, 뭐 캔들 차트가 뭐 얼마나 기니, 뭐 짧니,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하는데 이분들도 차트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봅니다.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언제 매수를 할지, 15,000원에 매수를 할지, 15,500원에 매수를 할지, 16,000원에 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낮은 수준이다 하고 다 사들이진 않을 거예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차트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다만 이제 중요하게 보지 않을 뿐이죠. 우선순위가 낮을 뿐이지. 그래서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속 공부를 넓혀 나가겠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기초 차트 보는 법을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시간을 아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고 하는지요. 이거는 뭐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네이버에 뭐 주식 시장 시간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주식뿐만 아니라 ETF나 이렇게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간 안에 거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정규 시간이에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하는 게 정규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정규 시간 외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8시 반부터 9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 이후에 이렇게 4시까지,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도 거래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추천드리고 싶은 건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부터 9시 반이 약간 붐비고 3시부터 3시 반이 좀 붐비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약간 거래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9시부터 3시 반이 정규 시간이다 넣어두셨죠? 그러면은 시가랑 종가를 알 수가 있어요.
9시가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시간. 정확히 얘기해서 한국거래소가 개장하는 시간이죠. 시작하는 시간의 가격을 줄여서 시가라고 합니다. 3시 반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끝나는 시간의 가격이라고 해서 종가라고 합니다. 쉽죠? 시가랑 종가. 그러면 시가랑 종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캔들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인 거를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 양봉. 그래서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 밑이. 여기가 시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시가고 종가는 그러면은 여기겠죠? 종가. 끝나는 가격? 종가.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이 되는 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이 된다. 너무너무 쉽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파란색이면 뭘까요? 파란색이면? 생각해보세요. 영상 보면서. 파란색이면 여기가 시가. 그다음 여기가 종가인 거예요.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종가에 끝난 거예요. 얘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음봉. 양봉, 음봉. 쉽죠? 쉽죠? 시가랑 종가에 의해서 양봉, 음봉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일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배워보실 거는 9시부터 3시 반 정규 시간 중에 고가랑 저가가 찍힙니다. 고가랑 저가. 뭐냐면은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시가.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종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고가를 찍고 최고가를 찍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3시 반에는 이 가격에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그러면은 고가. 시장이 시작을 해서 고가를 찍고 다시 종가까지 내려와서 3시 반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럼 반대로 이건 뭘까요? 반대로 이거는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시작했는데 쭉 내려갔다가 이제 저가를 찍고 쭉 올라와서 종가에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를 꼬리라고 해요, 꼬리. 아래쪽에 있으면 아랫꼬리, 위쪽에 있으면 윗꼬리.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다 있으면 이제 혼자서 하실 수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끝난 건지 아니면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끝난 건지 그거는 차트를 쪼개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매수세랑 매도세가 다 있던 거죠. 고가랑 저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음봉은 이제 반대죠. 음봉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를 하다가 여기서 종가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서 이렇게 끝났겠죠 아마. 쉽죠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이게 처음 생각을 하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영상 들으시면서 눈만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공책에다 그려보세요. 색칠도 해보시고. 가끔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런 모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거를 도지라고 해요. 도지. 이게 뭐냐면 시작하는 가격이랑 시가랑 종가랑 거의 같은 거예요. 아예 같으면 완전 도지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면 도지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매도하는 사람들이랑 매수하는 사람들이랑 이 돈이 비슷한 거예요. 힘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나서 끝나는 가격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시간을 배웠죠. 주식시장 시간. 두 번째로 이거 양봉, 그다음 음봉, 도지 이렇게 배웠고 이제 시가랑 종가, 그다음에 저가랑 고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약간 더 생각을 해볼게요. 캔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캔들이 있고 어떤 차트는 이렇게 긴 캔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보통 장대 양봉이라고 해요. 장대 양봉. 여러분이 투자 중인데 얘네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장대 양봉은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투자를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좋게 봐야 될까요? 나쁘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직관적으로도 좋게 봐야 되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호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하나 찍었었죠. 호가를 보면은 이렇게 매도 잔량이랑 매도 호가가 보여요. 그러면 이 가격에 67,000원에 73,000주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얘네들을 다 체결을 하고 얘네들이 다 매수가 돼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엄청 많아 보여야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있겠죠? 돈의 양이 있을 거예요. 호가 이게 한 주씩이니까 67,000 곱하기 73,000 하면은 이 한 호가에 돈의 양이 나올 거예요. 금액, 돈의 양. 뭐 얼마죠? 하여튼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1% 올리려면은 뭐 이런 내도 잔량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요만큼의 호가들은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은 엄청난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이 호가들, 매도 호가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만큼 길이만큼. 그러니까 엄청 매수하려는 생각들이 많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양봉보다는 장대 양봉이 더 좋은 겁니다.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대로 음봉이면 뭘까요? 장대 음봉이 나왔어. 이만큼.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매수 물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다 사게 해주고 싼 가격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금액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다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삼성전자 보유하다가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엄청 팔아제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화로 해볼게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시작을 하고 여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시가, 여기 시가 시작해서 여기 끝난 거예요. 시작해서 엄청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생겼다가 여기를 찍고 요만큼을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요만큼을 내려와서 끝낸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 보자면 짧은 양봉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의 짧은 양봉이 있고 여기 이제 고점부터 고가부터 해가지고 종가까지 긴 장대 음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에 긴 꼬리를 말고 내려오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도세가 엄청난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나눠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꼬리를. 그럼 반대로 이건 뭘까요? 여기 시가고, 여기 종가잖아요. 여기 저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매도를 엄청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매도세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장대 음봉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길이만큼. 근데 이거를 이겨낼 만큼 장대 양봉도 있는 겁니다. 음봉이 있고 더 긴 길이의 양봉이 있는 거죠. 이 캔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다 하면은 보통은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하죠. 지지선.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떤 호재가 나온다거나 어떤 뉴스가 터진다. 그러면은 뭐 지지선 저항선은 의미가 없겠죠. 차트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일단 지지선 저항선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요거 이제 분리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꼬리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간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권사 앱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선들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선들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5일 동안에 평균을 낸 선을 그린다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20일이다 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5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얘를 계산을 해요. 종가를 계산합니다. 종가를 5개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뭐 어디쯤이 될까요? 뭐 한 요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5일 거를 5개를 또 평균을 내가지고 점을 찍고 또 여기도 5개를 평균을 내가지고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20개 캔들의 종가를 평균을 내면은 21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이동평균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차트를 봅시다. 삼성전자 차트가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이 이렇게 돌파하고 내려갔잖아요. 21선도 뚫고 61선도 뚫고 121선도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 하락 추세구나. 반대로 요 시기대를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이것도 뚫고 21선도 뚫고 다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아, 상승 추세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그냥 추세가 어떻다 이게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여러 평균을 내고 그게 올라갔으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구나 정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투자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실 거잖아요. 나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고르겠다. 혹은 나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이런 60일 평균선이 있다고 하면은 캔들들이 그날그날의 가격이 얘랑 멀어지면은 얘랑 다시 가까워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펜을 어떤 사람이 1,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A 가게, B 가게, C 가게, D 가게, E 가게 다 평균 가격이 1,000원입니다. 어떤 가게가 새로 등장을 해서 이 펜을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게에서는 2,000원에 잘 안 팔리겠죠? 다시 이 여러 가게들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반대로 싸게 판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싸게 판다고 해도 마진이 안 남으니까 다시 평균의 가격으로 회귀를 할 겁니다. 출혈 경쟁 하지 않냐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평균의 가격들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과학적이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동평균선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고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사람이 하는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지면은 21선이랑 되게 멀어졌다 캔들이 그럼 위험하다 나는 매도를 하겠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편에 거래량이라고 해서 또 막대 그래프들이 쭉 있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도 되게 중요해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거래량이 유일한 선행 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래량은 뭐냐면 다시 호가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매도 잔량들이 예비 물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결제가 안 된. 내가 66,600원에 100주를 사겠다. 라고 호가창에 매수를 걸어두면은 팔리겠죠? 그러면 105,455주가 될 거예요. 이 100주가 거래가 체결됐으니까 100주가 거래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작은 거래량들이 있을 때랑 이렇게 큰 거래량이 있을 때랑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떤 때는 관심이 많이 생겼다가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요.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생겨요. 20년도 3월 달 코로나 때 그리고 엄청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21년도 초가 여기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동학 개미운동 하겠다. 이 기간이죠. 이 기간 때. 거래량이 엄청 생겼죠. 그러면서 점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줄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뭐 거래량 생겼을 때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목표가를 계속 하향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 따라서. 그럼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배웠잖아요. 장대 양봉, 뭐 장대 음봉, 뭐 꼬리, 긴 꼬리 달고 내려온다.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랑 합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생겼잖아요. 이 얘기는 매수한 사람이랑 매도한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만 원, 5만 원대 이때 거래를 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여기보다 많죠? 꽤 많아요, 여기가. 거래량이 많은데 이때 보면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 얘기는 차트 설명 드릴 때처럼
시작을 했다가 양봉이 요만큼 생겼다가 양봉이 요만큼 생겼다가 다시 엄청난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있는 거예요. 양봉 생기고 장대 음봉이 생긴 겁니다. 긴 윗꼬리는. 근데 여기 거래량도 많아. 그 얘기는 9만 원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좀 있죠. 그럼 여기도 아마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지랑 저항이란 개념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은 밑에 깔리면 지지선이고 위에 있으면 저항선이에요. 지지선, 저항선.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지지랑 저항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좀 적합하지가 않고 예시를 들자면은 옛날로 좀 돌아가서 2012년부터 한 15년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요 꼬리, 지지선. 여기 그냥 꼬리들을 이어가지고 쭉 만들면은 지지선이구나. 뭐 2만 원, 2만 원, 2만 1,000원 선이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왜 그런 거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사실 뭐 며칠 사이, 뭐 한 달 사이, 두 달 사이에 바뀌는 것들은 크게 없어요. 엄청 호재가 생기거나 뭐 어떤 엄청난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란 거는 딱 정가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 구매하는 것처럼 뭐 이런 펜이 1,000원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선이 되면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가 2만 원에 내려오면은 계속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2만 원이라고? 너무 싼데? 사자. 삼성전자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차트 상으로는 2만 원 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도 보면은 한 3만 원 선에서는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3만 원 선에서는 뚫고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선이 생긴 거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생기고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떤 종목을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드라마틱하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뭐 부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쭉 보면은 뭐 코로나 때 이때 코로나니까 엄청 큰 악재가 있었죠.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한 5천 원 정도 선이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봤을 때. 그렇죠. 긴 기간 동안 5천 원이 되면은 매수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뭐 어떤 큰 펀드일 수도 있고 어떤 슈퍼 개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경영자랑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뭐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여튼 여기가 지지선이다. 5천 원 정도 되면은 사는 사람이 있구나. 반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한 7천 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를 엄청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7천 원 선에서 자 내려갔잖아요. 7천 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수가 없으니까 이 부스타라는 회사가 7천 원 정도면은 좀 비싼 선이 되니까 나는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내가 이 부스타를 매수를 하겠다 하면은 5천 원이면은 좀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7천 원이다 7,500원 막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은 약간 좀 위험한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지금 6천 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7천 원 정도면은 보통 위에 있던 시기가 별로 없잖아요. 7천 원이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6천 원에 투자를 해서 7천 원까지 올라가려면 한 15%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 대신 떨어지면은 5천 원까지 떨어지는구나.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반반 투자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랑 저항선을 활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건 이제 사후적인 해석이지 않냐.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를. 지지선인지 저항선인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본 것처럼 긴 기간을 보시면서 차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뭐, 긴 윗꼬리, 긴 아랫꼬리,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봤을 때도 내가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 여기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음봉 나오고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아, 여기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큰 힘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장대 음봉이 엄청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지금 8만 주, 뭐 10만 주 이렇게만 있잖아요. 거래량이. 근데 여기는 지금 65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라는 건 매도세랑 매수세가 같이 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가격에 물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씨, 물렸다. 나 지금 7천 원에 물렸는데, 7천 원 본전 오면은 다 팔아야겠다. 이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물린 종목이 있으면 본전 찾으면은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본전 심리인가? 뭐 본전 심리, 휴리스틱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본전 심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손실을 싫어해서. 근데 제가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일반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업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면서 뭐 평균선이랑 닿는지 안 닿는지, 지지선에 뭐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여러 가지를 따져요. 그래서 일반 직장에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단타를 하겠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일을 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차트가 다 사후적인 해석인데 뭐 도움이 되냐. 차트가 뭐 그냥 말만 좋고 다 지나온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아요.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보고 하면서 뒤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뒤를 안 보면서 운전을 한다?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뒤에 있는 정보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도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무슨 뭐 각도 관련된 이론이나 엄청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엄청 깊게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만 이제 직장인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튼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